안녕하십니까? 발송배정기술사 이덕길입니다. 이번 시간은 2021년 세 번째 회차 전기이론 기출문제 풀이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전구 두 개가 있대요. 이때 직렬로 접속하면은 어떤 전구가 더 밝은지 그걸 찾으라는 겁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여기 P1, P2의 전구가 있죠? 전구가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자, 전구가 이렇게 두 개 있는데요. 각자 전원을 이렇게 220V를 연결을 하겠죠. 220V고 둘 다 220V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는 100W고 여기는 200W죠. 와트 수가 더 클수록 더 밝기가 밝습니다. 같은 전구일 때 와트 수가 클수록 전구가 더 밝아요. 그런데 이것을 직렬 접속을 하랍니다. 자, 이렇게 전구가 두 개가 있는데 직렬 접속을 하래요. 그래서 220V를 접속을 했을 때 이 밝기가 어떻게 되는지 100W가 밝을 것인지 여전히 200W가 밝을 것인지 둘 다 안 켜질 것인지 둘 다 밝기가 같을 것인지 그걸 찾아야 됩니다. 이렇게 직렬 접속하기 전에는 200W가 더 밝았었는데 이렇게 직렬 접속하게 되면은 서로의 저항값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항값을 구하게 되면은 첫 번째 전구에서는 전력 P는 R분의 V였죠. 둘 다 P1, R1입니다. 이때 R1 값을 구하게 되면은 P1분의 V제곱이죠. R1분의 V제곱. P는 R분의 V제곱이죠. 그래서 제곱을 해주고요. 그래서 100W죠. 100W에 220V 제곱을 해주면은 484ohm입니다. 역시 P2에서는요. R2분의 V제곱이죠. 그러면은 R2 값은 P2분의 V자승을 해주게 되면은 P2 200분의 220 제곱 242ohm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걸 전기회로로 다시 그려보게 되면요. 484ohm과 242ohm이 직렬 접속된 이런 꼴입니다. 이때 저항값이 다르기 때문에 전압 분배가 이렇게 다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전압 분배와 저항값에 따라 전력값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전압이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항에 비례해서 전압 분배가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압 분배 법칙에 의해서 V1은 두 개 합성 저항분의 자기 저항이 클수록 전압이 많이 걸리니까 자기 저항 부분에 저항값을 넣어주고요. 전체 전압을 넣어주게 되면은 147V가 걸리게 됩니다. 역시 똑같이 V2를 구하게 되면은요. 저항을 더해줘서 자기 부분에 220V가 얼마나 걸리나 보면 73V가 걸리게 됩니다. 이때 전압값과 이 전압 강압값과 저항값을 알았으니까 이 변화하는 전력값을 한번 볼까요? 그러면은 R1분의 V1 그렇게 되면은 R1은 484ohm이고요. 그리고 V1은 147V가 걸렸죠. 여기에 제곱입니다. 그러면 약 44W가 소모되고요. 그리고 변화하는 P2 값 R2분의 V2죠. 그러면은 73V가 걸렸으니까 그리고 저항값은 242ohm이죠. 이럴 때 22W가 소모됩니다. 자, 이렇게 직렬로 접속하니까 P1에는 44W, P2에는 22W가 소모돼요. 그래서 P1 밝기가 더 밝아집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5번 문제입니다. 이 순식값이 주어졌네요. 순식값 전압이 주어졌는데 이 파형의 주파수는 몇이냐고 물어봅니다. 순식값은 형태가 Vm sin 오메가 t 그리고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데요. 자, 이 부분은 이렇게 정연파가 있습니다. 이 앞에 값은 최대값 자리로 이 파형의 최대값이 얼마인지 그걸 표현해주는 자리고요. 여기 뒤에 있는 자리는 이 파형의 모양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파다. 사인파니까 이렇게 그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위상에 관한 자리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세타라면은 더 느리게 출발해라 이거죠. 여기 세타만큼 더 느리게 출발하라니까 이건 빠른 거죠. 느리게 출발하니까 여기 늦게 출발해야겠네요. 여기는 플러스 세타, 여기는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늦게 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자리가 오메가 t 자리, 그래서 오메가 t 자리에 120 파이 t가 있어요. 120 파이 f가 아니고 t죠. 그래서 t와 t는 없어지고요. 120 파이가 오메가래요. 오메가는 2 파이 f죠. 2 파이 f가 120 파이랍니다. 그럼 f는 2 파이분의 120 파이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파이 없어지고요. 120을 2로 나누게 되면은 60Hz가 정답이 되네요.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Y결선에서 Y결선 전원이 있대요. Y결선 볼까요? Y결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각 상의 전압이 100V래요. 여기 각 상 전압이 이렇게 있죠? 여기가 VP죠. VP가 100V랍니다. 이때 선간 전압이 몇 볼트예요? 선간 전압이 뭡니까? 여기 선과 선 사이에 이렇게 전압이죠? V라인, VL입니다. 딱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상전압은 이렇게 작은데 선간전압은 이렇게 커요. 그런데 얼마나 크냐면요. 이 VL이 상전압에 비해서 루트 3배 큽니다. 1.73배 크게 되는데요. 그래서 100V보다 1.73배 큰 173V네요. 정답 3번입니다. 17번 문제입니다. 발전기의 유기기 전력 방향을 알기 위한 법칙이네요. 발전기의 법칙을 물어보는데요. 발전기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그리고 또 있죠. 전동기. 전동기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워놓는 게 오발 왼손으로 외우고 있어요. 오른손은 발전기고 왼손은 전동기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여기서 유기기 전력, 발전기 유기기 전력 방향을 알기 위한 법칙은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18번 문제입니다. 전류와 자장의 방향에 관한 법칙입니다. 이 전류와 자장의 진행 방향, 회전 방향에 있는 법칙이래요. 자, 이 문제가 전류와 자기장에 관한 문제고요. 그리고 유기기 전력, 코일에서의 유기기 전력, 이 크기와 방향을 물어보는 문제가 돌아가면서 나옵니다. 크기, 방향, 그리고 유기기 전력의 크기, 그리고 유기기 전력의 방향. 여기서는 전류와 자기장의 방향에 관한 법칙을 물어봤죠? 전류와 자기장 방향은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으로 이렇게 물어보고요. 크기에 관한 법칙은 비오사바르 법칙으로 물어봅니다. 그리고 유기기 전력의 크기와 방향에 대해서도 물어보는데요. 크기는 패러데이 법칙이고요. 방향에 관한 법칙은 렌츠에 관한 법칙으로 물어보죠. 그래서 여기서 물어본 거는 도선의 전류가 이렇게 흐를 때 전류가 흐릅니다. 이때 주위에 자기장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전류 방향으로 엄지손가락을 세웠다면은 나머지 손가락의 방향, 이게 자기장의 방향이다. 이게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 정답 2번입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전압이 주어졌고요. 전압 V가 있고요. 임피던스가 이렇게 주어졌대요. 이 회로에 전류가 몇이네요. 근데 선전류예요. 델타 회로래요. 이런 거는 그림을 그려봐야 알 수 있습니다. 자, 델타 회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델타 회로가 이렇게 있는데 한 상에 임피던스가 이렇게 있대요. 각 상의 임피던스가 8 플러스 J6이랍니다. 그리고 전압이 220V가 걸렸대요. 이 델타 회로에서는 선전압, 선간전압 220V와 여기 상전압, 여기 상전압이죠, 이렇게. 자, 여기 상전압 VP 220 같죠? 왜 그런가요? 이 점이나 같죠? 그리고 이 점이나 같죠? 그래서 전압이 상전압이나 선간전압이나
씁니다. 자, 이럴 때 선전류가 얼마인지 물어봐요. 여기 선전류 IL이 얼마인지 물어보네요. 그러면은 우리 한 상의 임피던스와 한 상 전압을 알고 있으니까 한 상분의 전류를 알 수 있어요. 그러면은 선전류는 상전류에다가 곱하기 루트 3만 해주면 선전류가 나오죠. 그래서 먼저 상전류를 구해야 됩니다. 상전류를 구하기 위해서 상전류 IP는 한 상분의 임피던스 분의 한 상분의 전압이죠. 그래서 8 플러스 6이죠. 8 플러스 J6에 220V.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은 22A가 나오게 됩니다. 원래 답이 17.6 마이너스 J에 13.2가 나와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그 복소수, 직각좌표로 답을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 절대값을 물어봤죠? 그래서 이걸 절대값으로 바꿔준 거예요. 그래서 22A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6, 8, 10이라는 이 임피던스 관계에서 바로 10A라는 걸 알 수 있죠? 3, 4, 5, 6, 8, 10. 이 크기는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10분의 220이니까 바로 22A가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상전류가 22A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22에다가 루트 3을 곱해준 22 루트 3 정답 2번입니다. 20번 문제입니다. 전류가 이렇게 있대요. 전류가 이렇게 있는데 이 전류의 크기는 얼마냐요? 그러니까 직각좌표에서 극좌표로 변환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값을 이 8 플러스 J6 값을 계산기에 넣으시고 바로 극좌표를 변환을 하시면 돼요. 뭐 우리가 8제곱 플러스 6제곱 이건 10이다. 아니면 6, 8, 10 관계가 있다. 그래서 바로 10이라는 걸 알 수 있기는 한데 만약에 뭐 3.5 플러스 J5다. 이런 걸 풀려면은 손으로 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계산기에 바로 넣으시면은 구할 수 있습니다. 20번의 정답은 크기는 10. 3번이 정답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